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구룡마을 판잣집에 사는 청소부 박은서, 그녀는 한 달에 한 번만 만날 수 있는 4살 딸 혜운이를 되찾기 위해 재벌가에서 고된 새벽 노동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은서는 아이를 방치한 채 도주하는 부모를 목격하고 홀로 남겨진 강제전자 회장의 18개월 아들 대연을 발견합니다. 내 아들을 싱크대에서 씻겼단 말입니까? 누가 허락했습니까? 규칙을 어기고 싱크대에서 아이를 씻긴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회장의 분노와 진심으로 아이를 구하려 했던 은서의 모성애가 격렬하게 충돌하는 순간 대연의 입에서 터져나온 한마디는 이들의 운명을 뒤바꿔 놓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다 들어보신 후 괜찮으셨다면 잘 들었다라는 댓글 하나 정도 남겨주실 거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박은서는 눈을 떴습니다. 구룡마을 판잣집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 겨울 아침 공기가 차갑게 방 안을 채웁니다. 은서는 이불을 걷고 일어나 낡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28살. 청소부로 일한 지도 벌써 1년 반이 흘렀습니다. 작은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은서는 벽에 붙은 사진 한 장을 바라봤습니다. 4살 혜운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이혼 후 전 남편이 양육권을 가져갔습니다. 법원은 은서의 경제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면회. 그것이 엄마로서 가질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은서는 사진 속 혜운이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단단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에 올라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통근길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강남 대치동.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이 나타났습니다. 후문으로 들어서는 은서를 맞이한 것은 깔끔하게 정돈된 정원과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강제전자 회장 강태우의 집. 한국 재벌 서열 5번째에 드는 기업의 후계자가 사는 곳입니다.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청소 도구를 챙기며 은서는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층부터 2층까지. 거실과 서재와 복도와 계단. 먼지 하나 없이 반짝거리는 대리석 바닥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은서 씨, 오늘은 2층 객실도 신경 써서 해주세요. 가정부장 김 여사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15년 경력의 김 여사는 이 집의 실질적인 관리자였습니다. 엄격한 규칙과 위계 질서를 중시하는 사람. 은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전 10시. 은서는 2층 복도를 청소하던 중 유모 정소연과 마주쳤습니다. 25살의 소연은 전문 유아교육 자격증을 가진 보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소연 씨, 괜찮으세요?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소연은 짧게 대답하고는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곧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2층 끝방에서 들리는 아기 울음소리. 18개월 된 강대현이었습니다. 울음소리는 잠시 후 멈췄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은서는 직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짧은 휴식을 취했습니다. 대화는 주로 날씨와 일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은서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다들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오후 3시. 은서는 거실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외출복을 챙겨 입으며 나갔습니다. 은서 씨, 제가 미용실 좀 다녀올게요. 저녁 전에 돌아올 테니까 1층 정리 부탁해요. 네, 다녀오세요. 김 여사가 나간 후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은서는 묵묵히 창문을 닦았습니다. 햇살이 유리를 통과해 바닥에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차갑고 공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태우 회장은 새벽같이 출근해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아들 대연이를 보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1년 전 아내 민지영을 교통사고로 잃은 후 더욱 일에 몰두했습니다. 슬픔을 일로 묻는 사람. 은서는 가끔 복도에서 강 회장과 마주쳤지만 인사 외에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오후 4시.
은서는 주방 정리를 마쳤습니다. 싱크대를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요리사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은서는 2층으로 올라가 객실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복도 끝 대연이 방 앞을 지나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아이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자고 있나 보네. 은서는 혼잣말을 하고는 다음 방으로 향했습니다. 객실 침대를 정돈하고 화장대를 닦았습니다. 옷장 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커튼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김 여사의 기준은 높았고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30분. 은서는 오늘 일과를 거의 마쳤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30분 남았습니다. 직원 휴게실에서 잠시 쉬려던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여사가 돌아왔습니다. 은서는 복도로 나가 인사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응, 수고했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들어가도 돼. 네, 감사합니다. 은서는 작업복을 벗고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후문으로 나가려는데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빠뜨린 것 같은 기분. 은서는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오후 내내 대연이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을. 은서는 후문을 나섰다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뭔가 불안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대연이가 오후에 한 번쯤 울었을 텐데 오늘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냥 잘 자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은서는 후문 쪽에서 망설이다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2층 계단 앞에 섰습니다. 위층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발소리, 급한 움직임. 은서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에 도착하자 은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모 정소연이 큰 가방을 들고 자기 방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짐을 챙기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은서와 눈이 마주치자 소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연 씨, 어디 가세요? 아, 은서 씨. 저 급한 일이 생겨서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은서는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김 여사님은 아세요? 그냥 집안 사정이 생겨서 급히 내려가야 해요. 더 이상은 못 있겠어요. 소연은 은서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단단히 쥐고 계단을 향해 걸었습니다. 은서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계단을 빠르게 내려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잠깐만요, 소연 씨. 은서가 불렀지만 소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은서는 2층 복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 대연이 방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울음이었습니다. 절규에 가까운 소리, 목이 쉰 듯한 울음. 은서는 본능적으로 그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열려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은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대현이가 침대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기저귀는 젖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아이의 팔과 다리에는 붉은 발진이 퍼져 있었습니다. 방 안 공기는 답답했고 창문은 꽁꽁 닫혀 있었습니다. 대현아. 은서는 재빨리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대현이는 은서를 보자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작은 손을 뻗어 은서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은서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대현이의 몸은 뜨겁고 축축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은서는 아이를 달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서는 한 손으로 대현이를 안고 다른 손으로 쪽지를 집었습니다. 휘갈겨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소연은 도망친 것입니다. 책임을 포기하고 아이를 방치한 채 떠난 것입니다. 은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쪽지를 탁자에 다시 내려놓고 대연이를 꽉 안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어. 얼마나 힘들었어. 대연이는 은서의 품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온몸으로 매달렸습니다. 은서는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김 여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 상황을 알려야 했습니다. 1층 거실로 내려왔지만 김 여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방에도 없었습니다. 은서는 다시 직원 공간으로 갔습니다. 김 여사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어디 가신 거지? 은서는 당황했습니다. 김 여사가 미용실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어디 간 걸까요? 은서는 대연이를 안고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야 했습니다. 씻겨야 했습니다. 은서는 2층으로 올라가 대연이 방으로 갔습니다. 기저귀와 물티슈를 찾아 아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조심스럽게 젖은 기저귀를 벗겼습니다. 발진은 생각보다 심했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아파서 더 울었구나. 은서는 부드럽게 물티슈로 아이를 닦아주었습니다. 대연이는 여전히 울먹이며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은서는 새 기저귀를 채우고 아이를 다시 안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씻겨야 했습니다. 은서는 아이를 안고 욕실을 찾았습니다. 대연이 방 옆에 있는 작은 화장실. 그러나 그곳에는 샤워 시설이 없었습니다. 세면대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2층 복도 끝에 있는 큰 욕실은 강태우 회장의 안방 욕실이었습니다. 직원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은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해고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연이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발진이 더 악화되기 전에 씻겨야 했습니다. 은서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1층 주방 싱크대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요리사는 이미 퇴근한 후였습니다. 주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은서는 대연이를 바닥에 잠시 앉혀두고 싱크대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어 온도를 맞췄습니다. 손으로 확인하며 적절한 온도를 찾았습니다. 대연아, 이제 씻자. 시원해질 거야. 은서는 아이의 옷을 벗기고 조심스럽게 싱크대에 앉혔습니다. 대연이는 물을 만나자 울음을 멈췄습니다. 은서는 손으로 물을 떠서 아이의 몸에 부드럽게 적셨습니다. 비누칠을 하며 발진 부위를 조심스럽게 씻겼습니다. 괜찮아, 금방 끝날 거야. 대연이는 은서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울음을 그쳤습니다. 은서는 아이를 씻기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엄마도 없고 부모도 떠나버렸습니다. 은서는 자신의 딸 혜운이를 떠올렸습니다. 혜운이도 지금 어디선가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은서는 조심스럽게 대연이를 씻겼습니다. 따뜻한 물이 아이의 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발진이 있는 부분은 더욱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은 은서의 손 안에서 편안해 보였습니다. 대연이는 이제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장난을 하듯 손으로 물을 만졌습니다. 그래, 기분 좋지? 은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를 씻기는 일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자신의 딸 혜운이를 돌보던 때처럼요. 은서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아이의 몸 구석구석을 씻겼습니다. 샴푸로 머리를 감기며 은서는 대연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아이는 은서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서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도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돈도 지위도 아닌 진짜 사랑이요. 다 씻었다. 이제 닦아줄게. 은서는 싱크대에서 대연이를 들어올렸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수건으로 아이를 감쌌습니다. 부드럽게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대연이는 수건 속에서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서는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서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6시 30분.
강태우 회장이 귀가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밤 10시는 넘어야 돌아왔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은서는 당황했습니다. 주방에서 청소부가 아이를 씻기고 있는 모습을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해고는 물론이고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은서는 재빨리 대연이를 안고 주방 한쪽으로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주방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강태우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 그는 주방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의아해하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구? 강태우의 시선이 은서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청소부 박은서가 자신의 아들을 주방 싱크대에서 씻기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젖은 수건과 아이의 옷가지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강태우는 얼어붙었습니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서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은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대현이를 꽉 안은 채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태우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분노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내 아들을 싱크대에서 씻겼단 말입니까? 누가 허락했습니까? 강태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서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대연이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은서의 품에서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은서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상황? 무슨 상황이길래 청소부가 감히 내 아들을 싱크대에서 씻깁니까? 강태우는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재벌가의 후계자였습니다. 엄격한 규율과 질서 속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청소부가 아들을 주방 싱크대에서 씻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회장님, 잠깐만 들어주세요. 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태우는 팔짱을 끼고 은서를 노려봤습니다. 대답하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은서는 심호흡을 하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모 정소연 씨가 오늘 갑자기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제가 퇴근하려다가 우연히 봤습니다. 보모가 떠났다고. 강태우의 표정이 약간 변했습니다. 은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네, 쪽지만 남기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대연이 방에 갔더니 아이가 혼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기저귀는 젖어 있었고 온몸에 발진이 났습니다. 은서는 대연이를 조금 돌려 강태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이의 팔과 다리에 붉은 발진이 선명했습니다. 강태우는 그제야 아들의 상태를 제대로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발진이 심각해 보여서 바로 씻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연이 방 옆 화장실에는 샤워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럼 안방 욕실을 쓰지. 강태우가 말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곳은 직원 출입이 금지된 곳입니다. 김 여사님이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강태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정한 규칙이 아들을 제대로 돌보는 것을 막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은서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주방 싱크대를 깨끗이 소독하고 아이를 씻겼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 여사는 어디 있습니까? 강태우가 물었습니다. 은서는 대답했습니다. 미용실에 가셨다가 돌아오셨는데 지금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 주방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김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장을 보고 온 듯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주방의 상황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강태우 회장과 은서와 대연이,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 회장님, 이게 무슨... 김 여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강태우는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김 여사, 보모가 도망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예. 무슨 말씀이신지. 김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태우는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은서가 다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보모의 도주와 대연이의 방치, 그리고 발진까지. 김 여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김 여사는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강태우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재빨리 은서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렇다 해도 은서 씨가 주방 싱크대에서 도련님을 씻긴 것은 명백한 규율 위반입니다. 이건 용납될 수 없습니다. 김 여사의 말에 강태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규율 위반. 그 말은 맞았습니다. 청소부가 주인의 아들을 싱크대에서 씻긴 것은 명백히 규칙을 어긴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우는 아들의 상태를 보고 있었습니다. 발진이 난 작은 몸, 그리고 은서의 품에서 편안하게 있는 대현이. 규율 위반이라고 하셨죠. 강태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청소부가 도련님을 직접 돌보는 것은 월권입니다. 그럼 김 여사는 어떻게 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강태우의 질문에 김 여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저를 먼저 찾았어야 했습니다. 제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김 여사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은서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김 여사는 은서를 쏘아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은서는 움츠러들었지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디 계신지 몰랐습니다. 방에도 안 계셨고 집 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럼 기다렸어야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김 여사가 반박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의 발진이 심각했습니다. 더 기다리면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 강태우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규칙과 현실 사이, 형식과 본질 사이. 그는 재벌가의 후계자로 자라며 항상 규칙을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상황은 규칙만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김 여사, 오늘 오후 어디 계셨습니까? 강태우가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당황했습니다. 미용실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용실을 몇 시에 가셨고 몇 시에 돌아왔습니까? 강태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김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이 늦어졌습니다. 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시쯤 나가셨고 5시 30분쯤 돌아오셨습니다. 2시간 반이나 외출하셨군요. 그 사이 보모가 떠났고 아이가 방치됐습니다. 강태우의 말에 김 여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변명을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강태우는 계속 물었습니다. 보모 정소연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소연 씨가 잘 돌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강태우의 말이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김 여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5년간 이 집에서 일하며 쌓은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서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대현이를 꽉 안은 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은서 씨. 강태우가 은서를 불렀습니다. 은서는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규칙을 어긴 것은 잘못입니다. 은서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해고 통보가 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강태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구한 것은 옳은 일입니다. 은서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태우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현이는 은서의 품에서 평화롭게 있었습니다. 강태우는 처음으로 아들이 편안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대현이가 당신을 믿는 것 같습니다. 강태우가 말했습니다. 은서는 대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은서의 옷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놓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강태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보모를 6명이나 바꿨습니다. 다들 며칠 못 가서 그만뒀습니다. 강태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은서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보모와 김 여사에게 맡기고 저는 회사 일만 했습니다. 강태우는 고백했습니다. 아내 민지영을 잃은 슬픔을 일로 묻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아들은 혼자였습니다. 강태우는 이제야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회장님. 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태우는 은서를 봤습니다.
은서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대연이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돈도 좋은 보모도 아니고 진짜 사랑이요. 은서의 말에 강태우는 움찔했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이었습니다. 은서는 대연이를 조금 더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딸이 있습니다. 4살 혜운이라고 합니다. 딸이 있다고요? 강태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혼 후 양육권을 잃었습니다. 법원은 제 경제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만날 수 있습니다.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여사조차 놀라서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강태우는 침묵했습니다. 은서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혜운이를 되찾으려고 이 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모아서 좋은 집을 구하고 양육권을 되찾으려고요. 그래서 청소부 일을. 강태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힘들어도 참았습니다. 혜운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은서의 고백에 주방은 조용해졌습니다. 강태우는 은서를 새로운 눈으로 봤습니다.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딸을 위해 모든 것을 견디는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성애가 자신의 아들에게도 향한 것이었습니다. 대연이를 보니 혜운이가 생각났습니다. 방치된 채 울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은서는 대연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은서의 품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은서는 부드럽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현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대현이가 은서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18개월 된 아이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한 단어였습니다. 강태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 여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엄마. 대현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은서를 꽉 껴안으며 안심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은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에게 엄마라는 이름을 준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이름을요. 강태우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한 번도 그렇게 편안하게 안긴 적 없는 아들. 부모들에게도 그렇게 애착을 보인 적 없는 아들. 그런데 청소부 은서에게는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강태우는 깨달았습니다. 자격이나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중요했습니다. 강태우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은서를 엄마라고 부른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로서 자신이 해주지 못한 것들. 아들이 필요로 했던 따뜻함. 그 모든 것을 청소부 은서가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 잠시 나가보십시오. 강태우가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이고 주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주방에는 강태우와 은서 그리고 대연이만 남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서는 긴장한 채 서 있었습니다. 은서 씨 앉으십시오. 강태우가 주방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은서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대연이는 여전히 은서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강태우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직원과 이렇게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 민지영이 세상을 떠난 게 1년 전입니다. 강태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깔렸습니다. 은서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대현이가 겨우 6개월이었을 때죠. 강태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민지영은 좋은 엄마였습니다. 대현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밤새 아이를 돌보며 힘들어도 웃었습니다. 강태우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은서는 그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그것은 은서도 아는 감정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저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회사를 책임져야 했고 아들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강태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시절의 고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일에 몰두했습니다. 슬픔을 잊으려고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대연이는 부모에게 맡겼습니다. 회장님,
은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강태우는 은서를 봤습니다. 은서의 눈빛에는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연이도 엄마를 잃어 힘들었을 겁니다. 은서의 말에 강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가 하던 것처럼 아이를 돌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강태우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했습니다. 재벌 회장으로서는 유능했지만 아버지로서는 실패했습니다. 그 사실이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보모를 6명이나 바꿨다고 하셨죠? 은서가 물었습니다. 강태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모두 며칠 못 가서 그만뒀습니다. 대현이가 울기만 하고 말을 안 듣는다고 했습니다. 대현이가 불안했던 거예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강태우는 은서를 봤습니다. 엄마를 잃고 아빠도 곁에 없으니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 보모가 자꾸 바뀌니 더 불안했겠죠. 은서의 설명에 강태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보모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강태우는 도망쳤습니다. 슬픔과 책임감에서 일로 도망쳤습니다. 당신은 왜 대연이를 돌봤습니까? 강태우가 물었습니다. 은서는 대연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일은 청소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강태우의 말에 은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책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이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은서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강태우는 감동했습니다. 이 여자는 직업이나 신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이의 필요만 봤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모성애였습니다. 당신 딸 혜운이를 언제 마지막으로 봤습니까? 강태우가 물었습니다. 은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1달 전입니다. 면회 갈 때마다 혜운이는 울면서 엄마라고 불러요. 돌아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혜운이를 되찾으려면 경제력을 증명해야 하니까요. 좋은 집을 구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보여줘야 합니다. 얼마나 더 모아야 합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최소 1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은서의 대답에 강태우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1년. 그 긴 시간 동안 엄마와 딸이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강태우는 자신의 아들을 봤습니다. 만약 대연이와 1년 동안 떨어져 있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대연이를 보면 혜운이가 생각납니다. 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같은 엄마가 필요한 아이들이거든요. 대연이는 엄마를 잃었고 혜운이는 엄마와 떨어져 있습니다. 은서는 대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대현이가 울고 있는데 외면할 수 없었어요. 강태우는 은서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아픔을 다른 아이를 돌보는 힘으로 바꿨습니다. 상처를 치유의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강태우는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은 상처를 도피의 이유로 삼았으니까요. 은서 씨. 강태우가 진지하게 불렀습니다. 은서는 그를 봤습니다. 대현이의 보모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은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강태우는 진심이었습니다. 자격증이나 경력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애정과 헌신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청소부입니다. 보모 자격증도 없고 경험도 없습니다. 은서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강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엄마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대현이가 당신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상의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강태우의 말에 은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청소부에서 보모로. 단순한 직업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혜운이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보모 월급은 청소부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직원 숙소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습니까?
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태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결정합니다. 당신이 대연이의 부모입니다. 은서는 대연이를 꽉 안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과연 자신이 잘할 수 있을까요? 청소부에서 갑자기 부모가 되는 것 쉽지 않을 거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서가 다짐했습니다. 강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직원 숙소를 준비하겠습니다. 월급은 전문 보모 수준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은서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태우는 주방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은서는 대연이를 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혜운이에게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방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김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은서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김 여사는 은서를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결정하신 건 압니다. 김 여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은서는 대연이를 안은 채 일어섰습니다. 김 여사는 팔짱을 끼고 은서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김 여사님. 은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김 여사는 손을 들어 은서를 제지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15년간 이 집안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청소부가 보모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김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 여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은 한국 최고 재벌가입니다. 모든 것에 격식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부 출신이 도련님을 돌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연이가 저를 믿습니다. 은서가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립니다. 누가 좋고 나쁜지 구별할 나이가 아닙니다. 지금은 당신이 시켜줬으니 따르는 것뿐입니다. 김 여사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은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대연이를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자격증은 어떻습니까? 유아교육 전문가 자격증이 있습니까? 김 여사가 물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보모 경력은요? 없습니다. 그것 봐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김 여사는 승리한 듯 말했습니다. 은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김 여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자격증도 경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서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진심과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감정에 휩쓸린 상태입니다. 도련님이 방치된 것에 충격을 받으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김 여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15년간 이 집에서 일하며 강태우를 봐왔습니다. 그는 감정보다 이성을 우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충격이 가라앉으면 분명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김 여사는 믿었습니다. 내일 아침 회장님을 다시 뵙겠습니다. 제대로 된 보모를 구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김 여사님 부탁입니다. 은서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당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보모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김 여사는 냉정하게 말하고는 주방을 나갔습니다. 은서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김 여사의 말대로 강태우가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청소부로 돌아가야 할까요? 대현이가 몸을 움직였습니다.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은서는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혜운이를 위해서라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김 여사는 강태우의 서재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 여사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강태우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강태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여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결정에 대해서입니다. 박은서 씨를 보모로 임명한 것 말입니까? 네, 그것에 대해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태우는 펜을 내려놓고 김 여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김 여사는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은서 씨는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격이 부족합니다. 유아교육 자격증도 없고 보모 경험도 없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태우가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계속했습니다. 도련님은 재벌가의 자제입니다. 최고 수준의 교육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을 6명이나 썼습니다. 모두 실패했습니다. 강태우의 말에 김 여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운이 나빴던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더욱 신중하게 선발하겠습니다. 최고의 보모를 찾아오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강태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재벌 회장이 청소부를 아들 보모로 썼다고 하면 말이 많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 중요합니까? 강태우가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대답했습니다. 명예와 체면이 중요합니다. 강제전자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강태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여사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재벌가는 항상 세간의 관심 대상이었습니다. 작은 일도 크게 부풀려져 뉴스가 되곤 했습니다. 청소부를 보모로 쓴다는 것은 분명 화제가 될 것입니다. 김 여사의 걱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 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강태우가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절박해졌습니다. 회장님, 정말로 괜찮겠습니까? 은서 씨가 과연 도련님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켜봐야 알 일입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도련님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김 여사의 말에 강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 여사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 밀어붙였습니다. 차라리 제가 직접 도련님을 돌보겠습니다. 15년간 이 집을 지켜온 제가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 김 여사도 자격증이 없지 않습니까? 강태우가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이 집에서 일했습니다. 경험만으로 충분하다면 은서 씨도 딸을 키운 경험이 있습니다. 강태우의 말에 김 여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강태우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 결정입니다. 박은서 씨가 대현이의 보모입니다. 김 여사는 그녀가 적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강태우는 서재를 나갔습니다. 김 여사는 그 자리에 남아 주먹을 쥐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서 때문이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감히 자신의 위치를 넘보다니. 김 여사는 화가 났습니다.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 김 여사는 중얼거렸습니다. 은서가 보모로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 강태우도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김 여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은서는 직원 숙소로 짐을 옮겼습니다. 2층 끝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청소부 숙소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창문도 크고 화장실도 딸려 있었습니다. 은서는 가방을 풀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소부에서 보모로. 하루 만에 달라진 삶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서가 문을 열자 김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한번 보세요. 김 여사는 파일을 은서에게 건넸습니다. 은서는 받아들고 펼쳐봤습니다. 육아 일정표였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8시까지 분 단위로 촘촘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상, 세면, 식사, 놀이, 낮잠, 학습 시간이 정확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전 보모들이 사용하던 일정표입니다. 전문가들이 만든 겁니다. 정확히 따르십시오. 김 여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은서는 일정표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너무 빡빡해 보였습니다. 18개월 된 아이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한 스케줄이었습니다. 낮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네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서입니다.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하지만 아이마다 다르지 않나요? 은서의 질문에 김 여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전문가들이 만든 일정입니다. 당신이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여사는 돌아서며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일주일 후 회장님께 보고합니다. 제대로 못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김 여사가 나가고 은서는 혼자 남았습니다. 일정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학습 시간이라는 항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18개월 아이에게 학습이라니.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 형식을 위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서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대연이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조용히 커튼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대연이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대연이가 은서를 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은서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은서는 대연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잘 잤어? 은서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대연이는 은서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은서는 아이를 씻기고 옷을 입혔습니다. 일정표대로라면 6시 정각에 기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연이는 더 자고 싶어 했습니다. 은서는 조금 더 재웠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리사가 준비한 이유식이 식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은서는 대연이를 유아용 의자에 앉혔습니다. 숟가락으로 이유식을 떠서 입에 넣어주려 했습니다. 대연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먹기 싫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대연아, 먹어야지. 은서가 달래며 다시 시도했습니다. 대연이는 계속 거부했습니다. 은서는 당황했습니다. 일정표에는 식사 시간이 30분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뭘 먹고 싶어? 은서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대연이는 냉장고를 가리켰습니다. 은서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과일이 있었습니다. 바나나와 딸기가 보였습니다. 은서는 바나나를 꺼내 작게 잘랐습니다. 대연이에게 주었습니다. 대연이는 바나나를 받아들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은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중요했습니다. 일정표보다 아이의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오전 시간이 되자 김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은서가 대연이와 놀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김 여사는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은 학습 시간입니다. 학습 시간이요? 은서가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플래시 카드로 한글과 영어를 가르쳐야 합니다. 일정표에 나와 있습니다. 김 여사는 플래시 카드 묶음을 가져왔습니다. 은서는 받아들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연이는 겨우 18개월이었습니다. 놀이가 필요한 나이였습니다. 학습보다는요. 해보겠습니다. 은서는 일단 대답했습니다. 김 여사가 나가고 은서는 플래시 카드를 봤습니다. 사과, 바나나, 자동차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서는 대연이에게 카드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뭘까? 대연이는 카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싶어 했습니다. 은서는 플래시 카드를 내려놓았습니다. 대연이와 함께 바닥에 앉아 장난감으로 놀아줬습니다. 부릉부릉 자동차가 달려요. 은서는 장난감 자동차를 굴리며 말했습니다. 대연이는 깔깔 웃으며 따라했습니다. 은서는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단어를 가르쳤습니다. 억지로 암기시키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은서는 대연이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일정표대로 정확한 시간에 식사를 하려고 했지만 대연이의 속도에 맞췄습니다. 천천히 먹고 싶으면 기다려줬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낮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정표에는 1시간만 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연이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은서는 아이를 재우고 옆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1시간이 지났지만 깨우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충분히 쉬는 게 중요했습니다. 대연이는 2시간을 잤습니다. 일어났을 때는 표정이 밝았습니다.
잘 쉬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은서는 아이를 안고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창밖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기 새가 날아가네. 은서가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대연이는 창밖을 봤습니다. 새를 발견하고 웃었습니다. 은서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언어를 배우도록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강태우가 귀가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은서가 대연이와 놀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이는 웃으며 장난감으로 놀고 있었습니다. 강태우는 놀랐습니다. 대연이가 이렇게 밝은 표정을 짓는 것을 본 지 오래됐습니다. 회장님. 은서가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강태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대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대연아. 강태우가 불렀습니다. 대연이는 아빠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강태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먼저 자신에게 다가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강태우는 대연이를 안아올렸습니다. 아빠. 대연이가 말했습니다. 강태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은서의 영향이었습니다. 은서는 대연이에게 아빠에 대해 이야기해줬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대연이를 사랑하는지 말해줬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강태우가 은서에게 말했습니다. 은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여사가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연이를 잘 돌보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서는 매일 대연이를 돌봤습니다. 일정표는 참고만 했습니다. 아이의 상태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했습니다. 대연이가 피곤해하면 더 재웠고 배고파하면 바로 먹였습니다. 놀고 싶어하면 함께 놀아줬습니다. 대연이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자주 웃었습니다. 밤에 잘 때도 편안하게 잤습니다. 악몽을 꾸며 울던 일도 사라졌습니다. 은서의 품에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강태우는 퇴근 후 아들을 보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얼굴만 보고 서재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연이와 놀아주고 싶었습니다. 은서가 만들어준 기회였습니다. 회장님, 대연이가 단어를 많이 늘렸습니다. 은서가 보고했습니다. 강태우는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이제 엄마 아빠뿐 아니라 물, 밥, 좋아, 싫어 같은 단어들도 말합니다. 은서의 말에 강태우는 감탄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의 변화였습니다. 은서는 억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놀이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우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김 여사도 대연이의 변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태우에게 보고할 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은서는 완벽하게 일을 해냈습니다. 아니, 완벽 이상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은서 씨가 잘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인정했습니다. 강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판단이 옳았습니다. 강태우의 말에 김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서가 보모로서 성공한 것은 자신의 기준이 틀렸다는 증거였습니다. 자격증이나 경력보다 진심이 중요했습니다. 김 여사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태우는 은서를 불렀습니다. 서재로 들어온 은서에게 강태우는 달력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싱가포르 출장이 잡혀 있습니다. 네, 회장님.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우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취소하려고 합니다. 출장을요? 은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강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요한 계약이지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대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강태우의 말에 은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일중독에서 벗어나 아버지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대현이가 좋아할 겁니다. 은서가 말했습니다. 강태우는 무언가 생각하다 물었습니다. 은서 씨, 에버랜드에 가본 적 있습니까? 놀이공원이요? 혜운이 낳기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대연이를 데리고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강태우의 제안에 은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놀이공원에 함께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가족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태우는 웃었습니다. 대연이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은서 씨도 함께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서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우가 그녀를 가족처럼 대우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강태우는 운전사 없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조수석에 은서가 앉고 뒷좌석에는 유아용 카시트에 앉은 대현이가 있었습니다. 보통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은서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강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들이 하기 딱 좋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대연이는 뒷자리에서 밖을 구경했습니다. 은서가 가끔 뒤를 돌아보며 아이를 확인했습니다. 대연이는 즐거워 보였습니다. 에버랜드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강태우는 유모차에 대연이를 앉혔습니다. 은서가 유모차를 밀고 강태우가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놀이공원 안으로 들어가자 대연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처음 보는 풍선과 회전목마와 사람들.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은서는 대연이를 안아올려 주변을 보여줬습니다. 저기 봐, 회전목마야. 은서가 가리켰습니다. 대연이는 눈을 반짝이며 봤습니다. 강태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일을 잊고 가족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회전목마를 탔습니다. 은서가 대연이를 안고 말 위에 앉았습니다. 강태우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회전목마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연이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웃기 시작했습니다. 은서도 함께 웃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강태우는 자신도 그들처럼 평범한 가족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재벌 회장이 아니라 그냥 아빠였습니다. 대연아, 맛있어? 강태우가 물었습니다. 대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먹었습니다. 강태우는 아들에게 직접 음식을 먹여줬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오후에는 동물원 구역으로 갔습니다. 판다와 기린과 코끼리를 봤습니다. 대연이는 동물들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은서가 동물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대연이는 따라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코끼리. 대연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발음은 정확하지 않았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강태우는 아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뿌듯했습니다. 은서 덕분이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연이는 차 안에서 피곤해 잠들었습니다. 은서는 조용히 아이를 안고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대연이는 편안한 얼굴로 자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혜운이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날 때마다 편지를 주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혜운아. 엄마는 요즘 새로운 일을 하고 있어. 작은 아이를 돌보는 일이야. 너처럼 귀여운 아이란다. 은서는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엄마가 돈을 많이 모으고 있어. 곧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법원에 다시 신청할 거야. 혜운이를 데리러 갈게. 눈물이 편지지에 떨어졌습니다. 은서는 눈물을 닦고 계속 썼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데리러 갈 테니까. 사랑해, 우리 혜운아.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다음 면회 때 줄 편지였습니다. 은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청소부에서 보모가 되었습니다. 월급은 3배로 늘었습니다. 직원 숙소에 살면서 생활비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1년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니, 더 빨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은서는 결심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대연이를 돌보고 돈을 모으겠다고요. 그리고 혜운이를 되찾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강태우는 회사로 출근하기 전 대연이 방에 들렀습니다. 아들이 은서와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대연이는 아빠를 보고 웃었습니다. 아빠. 그래, 아빠야. 강태우는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대연이는 아빠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강태우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은서 씨 고맙습니다. 강태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요.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대연이도 행복하고 저도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강태우는 아들을 내려놓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돌아봤습니다. 은서가 대연이를 안고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대연이도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강태우는 미소를 지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돈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회사로 가는 길에 강태우는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출장을 확실히 취소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강태우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은서가 보여준 진심 덕분이었습니다. 한편 은서는 대연이와 함께 거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블록을 쌓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김 여사도 그 모습을 보며 인정했습니다. 은서는 훌륭한 부모였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진짜 엄마 같았습니다. 구룡마을 판잣집에 남겨둔 혜운이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은서는 다짐했습니다. 곧 혜운이를 데리러 가겠다고요. 이제는 가능했습니다. 길이 보였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강태우가 다시 일찍 귀가했습니다. 요즘 그는 가능한 한 일찍 집에 왔습니다.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실에서 은서와 대연이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은서가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강태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대연이가 아빠에게 달려갔습니다. 강태우는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오늘 뭐 했어? 놀았어. 대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짧지만 분명한 문장이었습니다. 강태우는 놀랐습니다. 아들의 언어 실력이 날마다 늘고 있었습니다. 잘했다, 우리 대연이. 강태우는 아들을 칭찬했습니다. 대연이는 웃었습니다. 강태우는 은서를 봤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의 삶을 바꿨고 아들에게 행복을 주었고 자신에게 아버지가 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밤이 되어 대연이를 재우고 은서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긴 하루였지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대연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치유받고 있었습니다. 혜운이를 잃은 아픔. 그 아픔이 대연이를 돌보며 조금씩 아물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혜운이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혜운이를 되찾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은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대연이와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혜운이에게 가까워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두 아이를 모두 품에 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은서는 오늘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계층을 넘어선 모성애. 진정한 사랑은 신분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은서와 강태우와 대연이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한 내일을 향해서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어요 라는 한마디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